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짐바지용 패니어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패니어도 자전거 짐바지처럼 몇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니어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패니어는 영어로 해석하자면 바구니로 해석이 되고 일종의 이런 가방들을 말하는 걸 우리가 패니어라고 합니다. 패니어도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패니어는 패니어들 중에서 가장 가격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패니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벨크로로 자전거 짐바지에 장착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벨크로나 끈으로 장착이 되는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가 주행하다 보면 진동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벨크로가 헐거워질 수도 있고 주행 중에 뭐 흙이나 물 같은 게 튀어가지고 벨크로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벨크로의 접착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가방이 비어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가방에 물건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무게로 인해서 뒤틀릴 수가 있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도 비슷한 방식의 패니어인데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안장 뒤에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여기 보이는 지퍼, 요 지퍼를 풀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보조 패니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마치 요 위에 이렇게 짐바지 가방이 하나 달려있고 요 옆에 패니어가 생기는 겁니다. 요 위에 말려있던 패니어를 풀게 되면 아래로 풀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커다란 가방이 하나 더 15에서 한 20m 정도 되는 가방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양 사이드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개시켜 드릴 것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르게 패니어를 짐바지에 탈착시킬 수 있고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행 중에 진동으로 인해서 틀리거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패니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립이 있는 거죠. 레바를 앞뒤로 이렇게 제끼면 이 안에 있던 클립을 잡아주는 고리가 걸렸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방 손잡이 같이 생긴 손잡이가 있는데 요거를 들고 위로 올려주면 패니어가 짐바지에서 쏙 빠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 밑에 클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짐바지 하단 프레임에 결합되어서 짐바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오른쪽에 볼 수 있는 패니어는 오르트립이라는 패니어 전문 회사예요. 독일에 있는 이 회사 제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QL1 시스템이라는 본인 회사만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요 손잡이를 들면 당기면 요 클립이 개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되고서 짐바지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갖다 끼우고 이 손바지를 놓으면 클립이 다시 오므러듭니다. 이렇게 밑에 하단부도 이런 식으로 짐바지 하단 프레임에 결합될 수 있도록 부속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사를 풀면 하단의 고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전거 짐바지 프레임이 어떤 모양이더라도 적용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여기 나사를 풀면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 짐바지 프레임의 길이에 관계없이 호환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바지가 리어 패니어를 달 수 있는 짐바지인데 이 두 가지 짐바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프레임이 여기는 존재하는데 여기는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지요. 여기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패니어를 장착할 수 있고 여기에도 패니어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바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이 부분과 패니어의 상단부가 이 정도에 있죠.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서 보여드렸던 패니어를 장착한다고 하면 패니어가 이렇게 짐바지 위를 요만큼 정도, 이 정도겠죠? 이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바지 같은 경우는 요 밑에다가 장치를 하게 되면 패니어가 이렇게 되겠죠? 이 짐바지 같은 경우는 짐바지 가방을 놓았을 때 요만큼 유격이 생기죠. 장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짐바지 같은 경우는 패니어가 짐바지의 수평면보다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 가방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짐바지를 사게 될 경우 이런 프레임이 하나 더 추가로 있는 짐바지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론트 패니어죠. 이런 식으로 프론트 패니어 렉을 설치를 하고 프론트 패니어를 양 사이드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프론트 패니어는 리어 패니어보다 부피가 작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큰 사이즈가 앞바퀴에 이렇게 결합되면 핸들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전거 주행 안전에 안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프론트 패니어는 되도록이면 작은 것을 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렇게 가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얘는 벨크로로 부착되는 저렴한 방식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립이죠. 어떤 장치가 있죠, 부속이. 아까 그 리어 패니어도 그 집게형이 있고 벨크로로 하는 게 있듯이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속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짐바지 프레임에 정확하게 결합이 되는 거죠. 자전거 진동에 의해서 변형도 없고 안정적으로 자전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벨크로 같은 경우는 벨크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니벨로에만 해당되는 건데 미니벨로 앞에 보면 이 헤드셋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일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 구멍인 거죠. 나사 구멍. 여기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고무마개. 이 고무마개를 제거를 하면 나사 구멍이 보여요. 그 나사 구멍에다가 이러한 어댑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어댑터를 답니다. 이런 가방 뒤쪽에 보면 홈이 있어요. 어댑터와 결합될 수 있는 홈. 그것을 여기다가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일에 일반적인 자전거, 뭐 MTB나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일렛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와 같이 핸들바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어댑터를 사용해서 장착을 하고 거기에다가 핸들바 가방을 결합시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자전거인데 제 자전거에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인치 미니벨로는 자전거가 작아가지고 15리터짜리 리어 패니어 2개를 설치를 하고 이 앞에는 아까 말했던 핸들바 가방을 설치를 했죠. 그리고 26인치 MTB 자전거에는 20리터짜리 가방을 2개를 장착하고 요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 짐바지를 설치하고 자전거 패니어를 설치하면 국토종주 같은 장거리 여행할 때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전거 짐바지와 패니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